지난 20강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우리가 분양 자격과 그리고 그 현금 청산보다는 조합원 분양권자가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본다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21강은 그 이어서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 비법과 실전 투자로 성공하는 사례 8가지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 8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면 좌측에 있는 지분경 및 실전 투자의 비밀, 이 개정판에 544쪽에서 579쪽, 한 35페이지 5쪽에 거친 강의 내용인데, 이와 같이 이제 그 544쪽을 보면 4번 사례가 재건축과 조합원 분양권에서 대지만 경매가 될 때 실전 투자 비법이라 가지고, 이와 같은 이거는 이제 경매 물건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2가에 감정가가 6억인데 기본적으로 1차, 2차, 3차까지 진행돼서 3억 8,400까지 떨어졌는데 4억 1,999만 원에 입찰했다가 잔금을 미납했죠. 그 다음에 이제 4차, 5차까지 진행돼서 이제 그 2012년 9월 3일 날 3억 720만 원까지 저감이 돼가지고 3억 5,100에 그 낙찰받았는데, 이 사람도 잔금을 미납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차부터 10차까지 진행돼가지고 2013년 6월 3일 날 1억 2,582만 9천 원에까지 저감이 됐는데, 낙찰자가 1억 7,500까지 그 낙찰받고, 이 누가 낙찰받았냐면 금호 10차, 17차 재개발 구역 내에 그 조합에서 직접 낙찰받은 거죠. 이러한 현상은 왜 그러냐면, 이 조합원 분양권이 이제 그 재건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합원 분양권을 낙찰받으면 무조건 낙찰받은 금액 갖고 그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종전자산이 권리가액하고 종후자산이 권리가액, 즉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건물이 철거되기 전에 그 권리가액하고 신축 후 아파트의 그 권리가액, 즉 조합원 분양권하고 차이점을 우리가 청산금이라는데, 추가부담금이라는데, 그 추가부담금하고, 근데 추가부담금은 그래도 좀 이해할 텐데, 추가부담 플러스 거기에 대한 지연이자가 오랫동안 걸다 보니까 추가부담금만큼 그 부분이 더 추가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사게 되면 실질적으로 취득가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낙찰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책을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낙찰받았다 잔금을 미납하고 잔금을 미납하고 결국은 조합에서 직접 자기네가 가져간 거죠. 이 조합원 분양권이 경매로 매각되는 물건에서 권리 분석은, 이 물건은 이 아래 지도와 같이 5호선 신금호역 도보로 3호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금호 17구역 주택 재개발로 완공 단계에 있고, 주변 입지 조건이 좋아서 많은 입찰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면 이렇게 신금호역에 바로 붙어 있는 거, 이게 다 대단지죠. 그런데 이제 이게 수요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 이유는 조합원 분양권을 낙찰받으면 그 가격이 곧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는 총 취득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이제 이게 내가 조합원 분양권을 낙찰받으면 그 가격이 바로 아파트 분양권을 직접 취득하는 거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제가 직접 이때 확인해 보니까 2012년 4월 16일 날 4억 1,999만 원에 낙찰받았다가 포기하고, 2012년 9월 3일 날 3억 5,117만 원에 낙찰받았다가 포기하고 사례받은, 이 사례는 필자가 5차에서 청산금, 추가 부담금 미납금과 지연이자 등을 계산해서 본 결과 주변 아토피 시세보다 초과했다.
재건축으로 신축된 아파트를 매수하면 얼마나 추가로 부담해야 하나 이걸 갖다 직접 조합에 확인해 보니까 재건축 조합에 확인해 볼 경우가 조합이 분양을 받는 동 호수는 104동 605호 33평형이다. 이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4억 7천 075만 원이고 종전 자산이 권리가액은 2억 9,640만 1,287. 여기다가 이 금액에는 CUG 매입금액 8,1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1억 7,434만 8,713원이 된다. 그런데 CUG 매입대금 중에서 계약금 830만 원만 납부했고 미납금이 7,264만 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걸 납부해야 되는데 그러니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2억 4,698만 8,713원이다. 그리고 장기간 동안 지연이자가 1억 원이 붙은 거죠. 결국은 요거를 낙찰 받으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거를 위에서 보면은 실제 우리가 할 거는 2억 4,698만 8,713원하고 여기에 지연이자 1억 원 정도가 되니까 실제 추가로 인수할 게 3억 4,698만 8,713원. 이거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것은 여기에 이제 분양대금하고 분양대금 일반 분양권자는 분양대금이지만 조합분양권은 추가부담금. 요것이 이제 조합원 분양권자는 추가부담금, 일반 분양권은 분양대금, 요 미납금은 우리가 유치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낙찰 금액 이외에 이 금액이 더 추가가 되니까 계산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수할 금액을 계산해 보면 시세보다 더 비싼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2012년 9월 3일 날 3억 5천 117만 원에 낙찰 받았다가 왜 포기했는가? 낙찰가 3억 5천 117만 원에다가 2억 4,698만 8,713원에다가 수년 동안 이제 지연이자가 1억 원 정도 되니까 총 취득 금액은 6억 9,875만 8,713원인데 근데 주변에 아파트를 이때 시작하니까 6억 5천에서 6억 한 7억 정도가 되니까 요걸 분양받으면 7억 결국은 시세로 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잔금을 미납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 가가지고는 이제 조합에서 취득하게 돼. 2014년 6월 3일 날 1억 7,500만 원에 낙찰받은 입찰자는 어떨까? 이럴 때에는 1억 7,500에다가 2억 4,698만 8,713원 지연이자 1억 하지면 총 취득가는 5억 2,198만 8,703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 가격에 낙찰 받으면 이 시세가 거의 7억 정도 되니까 성공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경우로 우리가 낙찰 받을 때는 이렇게 재건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낙찰 받을 때는 뭘 조심해야 되냐? 우리가 종전 이제 재개발하고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런 거에 의해서 종전 부동산이 되죠. 부동산이 이제 보면 뭐 재개발일 경우는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일 가능성이 높고 이제 재건축인 경우는 아파트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종전 부동산이 권리가액은 이제 종전 부동산의 감정평가 금액에 곱하기 비례율이죠. 율을 곱한 거를 권리가액인데 여기다가 신축 아파트 이제 권리가액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건물이 지어졌을 때 조합원 분양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거는 요 금액하고 요 금액 차이가 추가 부담금이 되는 거죠. 추가 부담금. 이게 이제 청산금이 될 수도 있고 청산금이면은 이 금액이 커가지고 돌려받는 걸 우리가
청산금이라고. 이 금액이 커서 추가로 납부하는 걸 우리가 추가 부담금이라고. 재건축에서는. 이제 이럴 때 이제 이런 상태니까 우리가 여기에 차이가 이 금액이 차이가 예를 들어 2억 원이다. 근데 2억 원만 발생한 게 아니라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가다 보니까 그 과정 동안 지연이자가 있어. 지연이자가 한 1억 정도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총 추가 부담금에 납부해야 될 거는 3억 원이 되죠. 근데 이거를 물건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4억 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면 이 4억 플러스 3억이면 총 7억 원이 되는 거죠. 7억 원이. 그래서 7억 원인데 시세가 7억이니까 사는데 의미가 없었죠. 왜냐면 그 당시에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아파트가 붐이 이루어졌던 게 아니고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서 이 플러스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생각을 갖기가 좀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지금 같았으면 이게 뭐 그때 낙찰 받아놨으면 엄청난 이익이 나왔겠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낙찰 받을 때는 추가 부담금이 얼마고 지연이자가 얼마인가를 꼭 물어봐야 된다. 특히 이게 내가 이거를 낙찰받으면 몇 동 몇 호를 분양을 받게 되고 몇 동 몇 호 몇 평형을 분양을 받게 되고 추가 부담금이 얼마이고 조합원 분양권은 추가 부담금 얼마고 지연이자 얼마냐. 일반 분양권 같은 경우는 분양대금 미납금이 얼마이고 분양대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가 얼마가 꼭 확인해서 내가 분양권을 조합원 분양권이나 일반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총 납부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가를 꼭 확인하고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 그래서 조합원 분양권이 일반 분양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동 몇 호 몇 평형을 낙찰받느냐 그리고 이제 추가 부담금이 미납금이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냐. 일반 분양권 같은 경우는 분양대금 미납금이 얼마이냐 그리고 몇 동 몇 호 이제 몇 호 그리고 몇 평형을 분양을 받냐고 분양대금 미납이 얼마냐 분양대금 미납에 대한 이자가 얼마냐고 꼭 확인해. 그걸 어디서 확인하느냐. 조합사무실에서 확인하면 되지. 조합사무실에서 꼭 확인하고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 얼마를 납부하면 되는가 꼭 확인해서 그 금액을 낙찰 금액 플러스 추가 부담할 금액, 추가 인수할 금액으로 해가지고 그걸 총 취득額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 같다고 확인하고 한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같이 몰수 당하는 사람이 두 사람씩 발생한 거죠. 재건축 같은 경우나 재개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꼭 지금처럼 꼭 분석을 하고 입찰에 들어간다. 그냥 무조건 뭐 조합원 분양권이나 일반 분양권이 나오면 그 낙찰만 받으면 새 아파트 하나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항상 몇 동 몇 호를 분양을 받는지 그리고 그 몇 동 몇 호를 분양받기 위해서 얼마를 추가 부담금하고 또 지연이자는 얼마고 총 내가 이거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낙찰가 이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것이 얼마인가를 꼭 조합사무실에서 꼭 확인하고 낙찰을 받아야 된다. 낙찰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총취득가가 된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아파트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놓치지 말아야 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재건축 사업은 이제 종전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 철거 후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을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존의 주택 이주 후 건물 철거 그리고 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는 거예요.
신축. 근데 이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부터 이제 보면 건물이 철거부터 요 상태, 그러니까 이럴 때 되면 건물이 멸실된 거죠. 건물이 멸실 단계에서 토지만 경매 나왔다. 이 토지만 경매가 나왔을 때는 이 토지에 대한 종전자산이 권리가액만 포함이 된 거고, 원래 이 아파트 분양권은, 조합원 분양권은 종전 토지 권리가액하고 건물의 권리가액을 포함해서 종전자산이 권리가액으로 해가지고 신축 아파트의 이 권리가액 차액을 추가 분담금하게 되는데, 토지만 경매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토지만, 건물이 멸실돼서 토지만 경매가 나와가지고 지금과 같은 경우를 낙찰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 건물분에 대해서 권리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전소유자 있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하고 공동 분양권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형식이다. 그 형식 실제적으로,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낙찰받으면 조합에서는 건물에 하고 토지에 대한 권리가액을 전체를 가져온 거로 판단하고 조합원 분양권을 승계를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건물분에 대해서의 권리가액은 종전 소유자에게 있는 거죠. 물론 이 건물에 대한 이 권리가액은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데 대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건물 소유자가 나는 건물에 대한 권리는 내 것이다 얘기하면 그 조합원 분양권은 지위를 갖다가 이 토지에 대해서만 승계해주고 건물에 대해서는 그 사람한테 가지고 종전에 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액하고 건물에 대한 권리가액을 비율로 기준해서 공동 분양권자가 되는 게 맞고, 추가 부담금도 각자의 비율대로 추가 부담금하는 게 맞는 현실이다. 근데 실무에서는 하다 보니까 조합에서 그 조합원 분양권을 갖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매각적으로 경매로 승계하는 경우에 있을 때는 건물분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고, 건물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토지 낙찰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경우는 부당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실무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토지만 경매돼가지고 종전 그 조합원 분양권이 이 토지만 경매됐을 때에는 엄밀히 말하면 토지에만 권리가액만 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 부담금은 납부하고, 이제 건물에 대한 거는 건물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건물에 대한 권리가액은 취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우를 낙찰받으면 이게 조합원 분양권 전체가 매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그 토지만 이제 경매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일반 분양권 자체가 경매가 된다, 공매가 된다. 그럴 때는 아까 같이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건 맞아요. 또 조합원 분양권 자체가, 그러니까 토지와 플러스 건물에 대한 이제 그 권리가액까지 전부 포괄적으로 경매가 들어갔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권 전체의 권리가 경매됐다. 그랬을 때는 지금 같은 논리가 맞지만, 이 토지와 건물의 근저당을 설정했다가 이 건물이 멸실됨으로 인해서 토지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에 넣었을 때에는 건물에 대한 권리가액은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토지에만 설정된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토지 플러스 건물에 대한 권리까지, 즉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에 대한 권리까지 그 함께 일괄해서 조합원 분양권을 갖다가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신청했다면 조합원 분양권은 온전하게 취득하지만, 이 건물이 멸실돼 토지만 경매에 넣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권리가액은 가져올 수 없다. 그랬을 때는 건물에 대한 권리가액은 건물 소유자가 가져가야 되고, 또 그 지분 비율에 해당되는 거는 추가 부담금도 건물 소유자가 내고, 토지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액하고 추가 부담금 토지에 해당되는 비율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의 상에서 조합원 분양권이나 일반 분양권자가 경매에 나왔을 때는 분석을 지금과 같이 하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재건축 사업에서 대지 지분만 매각 시 조합원 분양권 지위가 승계가 가능할까,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일 때 우리가 유의할 점은 뭐냐면 그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일가 이후에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분양권 처분이 이제 금지에 제한을 받죠.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 서울 같은 경우가 투기과열 지역이죠.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법원 경매나 국가나 금강에 등록된 이제 금융기관, 국가나 금융기관 등이 경매나 공매를 신청해서 됐을 때는 그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분양권의 지위를 재건축이든 재개발에 다 승계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 채권자, 즉 개인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든가 또는 이제 일반 매매를 사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경우는 현금 청산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재건축에서 건물이 멸실되어 토지만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재건축 사업에서 건물만 또는 토지만 도로만 소유한 경우에는 분양을 신청할 수 없고, 이렇게 재건축 사업에서 건물이 멸실되어 토지만 경매로 나오게 된 경우는 건물만 또는 토지만 도로만 소유한 경우에는 분양을 신청할 수 없고 분양 신청 대상자가 아니에요. 현금 청산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재개발 사업에서 재개발 사업과 다른 점이다. 재건축에서는 토지와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어야만이 분양 자격을 갖는다. 이렇게 재건축은 분양 신청 단계에서 건물과 토지를 가지고 분양 신청해서 해야만이 조합원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조합원이 분양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조합원 분양권이 경매로 매각되면 이 청산금이라는 게 추가 부담금은 이제 이거 청산금이라는 거는 종전 자산의 권리가액이 건물이 철거가 되기 전에 이 권리가액이 신축된 아파트의 가격보다 더 많아서 돌려받는 걸 우리가 청산금이라고, 적어서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걸 우리가 추가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청산금이라고 이제 표시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그래서 이 부분 분양대금, 미납금과 지연이자 등만 부담하면 신규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종전조합원이 분양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건물이 멸실되어 토지만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라면 멸실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건물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전 소유자에게, 건물 소유자에게 권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다. 따라서 종전 건물 소유자가 건물분 조합원의 권리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고 당연히 그 주장을 하게 되어 추후에 공동조합원이 되는 것이 맞다.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보면 건물 소유자가 이런 걸 모르고 경매에 넘어갔으면 조합원 분양권 자체가 경매에 넘어간 줄 알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합도 그런 건 뭐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이 토지 낙찰자에게 조합원 분양권 전부를 주는 경우도 종종 있고 실무에서 그런 게 많아요. 조합에서 그걸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죠. 조합에 식구 몇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런 권리자들이 자기가 권리에 잠자는 사람은 그냥 한다. 이게 이런 경우 토지를 낙찰받고 건물까지 그냥 가져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